안녕하세요. 농부와 꽃밭입니다. 제 채널에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정원 가꾸기를 아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정원 가꾸기 이상으로 열정을 쏟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골에 와서 시작한 농사와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관련 일들인데요. 저는 농산물을 온라인 마켓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몇 년은 옥션에서, 그 뒤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쭉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누적 후기 1만 개 이상을 달성했고 평점이 4.9, 스토어 등급은 빅파워입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거의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빅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 매출이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진 순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빅파워 등급을 1년 내도록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어를 처음 개설해서 누적 후기 10,000개 이상을 달성하고 빅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온라인 판매로는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나름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엄청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골에서 자신의 농산물로 혹은 시골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의 상품으로 온라인 마켓을 개설해서 판매를 해나갈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로 팔만한 적당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농사 지은 농산물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비교적 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가공을 거쳐서 생물이 아닌 가공품 형태라 포장이나 보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전통 농산물이라 항상 수요가 있는 것이었고요. 저는 시골에 살고 농사를 지어서 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팔만한 물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구하기 쉬운 것,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으면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보관이 쉬운 것, 재고 처리가 쉬운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 수요가 있는 물건인데 상품의 질이 좀 더 좋거나 혹은 품질은 비슷한데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거나 수요는 있는데 파는 곳이 별로 없다거나 등등 상품 자체에 경쟁력이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팔아볼 만합니다. 저는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농산물을 판매하기에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해 본 결과 시스템이 아주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판매금 정산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제가 오늘 물건을 발송하면 내일 새벽에 상품의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판매할 상품이 준비되었다면 당장 스토어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스토어 개설 방법은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밴드,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가격, 상품 옵션, 배송 방법, 상품 설명 페이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조작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유튜브 등을 검색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잘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블로그에 글 올리는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혹은 자기 스타일대로 상품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글과 사진을 준비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된다면 업체에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그때그때 수정하기도 쉽고 관리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스토어까지 개설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판매 스토어를 개설했지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노출을 열심히 시켜야 하는데요. 저는 개설한 직후 판매 건수 0, 후기 0일 때는 주위 젊은 지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농산물이라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제 상품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인터넷 주문이 익숙한 사람들이라
저는 크게 용기를 내서 주위에 있는 20명 정도한테 제 상품을 한 개씩 맛보라고 아니면 부모님 드리라며 선물로 주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하기 전에 그 상품값은 먼저 지불했고요. 그리고 과장된 표현 없는 한 줄 정도의 아주 담백한 후기도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스토어에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직접 주문한 후에 후기를 달면 이것은 규정 위반으로 페널티를 먹거나 스토어가 완전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 정도는 규정 위반도 아니었고 스토어 개설하면서 초기에 이 정도 열정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개설한 지 어느 정도 지난 어떤 스토어의 상품에 후기가 고작 몇 개, 몇십 개가 달려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 판매자는 자기 상품에 정말 열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상품이 안 팔리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스토어를 개설하기 전부터 이미 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상품을 찾는 분이 계시면 링크를 보내드려서 그쪽으로 구매 유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도 열심히 스토어를 알리고 노출을 시키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스토어를 키우고 싶다면서도 수수료 생각해서 계좌 입금 등의 형태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스토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카페나 밴드 등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제일 낮게 책정을 하거나 최소 동일하게 해서 최대한 열심히 스토어로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 판매 초반에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스토어를 개설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나름의 인기나 영향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판매하는 상품이 매력적이라면 초기부터도 많은 주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니까요. 평범한 우리는 스토어를 개설해도 초기에는 정말 주문이 적습니다. 그래도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리고 주문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주문 하나하나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내드려야 합니다. 저도 스토어를 개설하고 초기 1, 2년은 주문이 정말 적었는데요. 일주일에 몇 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상품을 믿고 꾸준히 판매를 하다 보니 조금씩이더라도 주문이 점점점 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마켓 개설 직후부터 후기 500개 정도 쌓일 때까지 주문이 정말 뜸한 시기를 힘들어 하는데요. 주문이 이렇게 적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판매하는 상품이 농산물이라면 차라리 공판장에 한꺼번에 내고 말지. 택배 한두 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려니 귀찮다.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이거 별로 돈 안 되네. 고객 응대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하며 결국은 판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상품 자체에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분명 자신의 상품보다 별로인데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곳이 있다면 이것은 마케팅 노력 부족이고 시간이 덜 쌓여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물건을 고를 때 엄청 신중한 듯 하면서도 바쁜 나머지 적당히 고르고 주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보통은 후기가 얼마나 많은지, 상품평이 좋은지, 평점이 괜찮은지 대략 확인하고 별 고민 없이 주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 후기가 한 200개에서 500개만 있어도 평점이 괜찮고 후기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주문을 합니다. 그러기에 상품 후기가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쌓일 때까지는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스토어를 노출시키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품질 기준에 맞게 잘 준비해서 택배 발송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간혹 상품은 괜찮은데 고객 응대가 허술하다거나 택배 발송이 미적미적 늦거나 분명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로 좋은 평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격이 급해서 온라인 주문을 웬만하면 빨리빨리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품 자체가 빨리 준비할 수 없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를 확실히 명시하고 약속한 기간 내로 착오 없이 발송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매를 시작하고 후기가 1000개 정도 쌓이니 1000이라는 숫자의 기적인지 그쯤부터는 판매 건수가 쭉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후기가 1000에서 2000으로, 2000에서 3000으로 변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온라인 마켓은 전 국민이 모두 쉽게 볼 수 있고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판매 건수, 후기, 평점이 잘 관리가 되면 그 뒤로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해서 배송 문제 없이 깔끔하게 발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판매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SNS로, 어떤 분들은 직거래 카페나 밴드에서 인기 판매자로 판매를 잘 하시는데요. 자신의 SNS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 SNS를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카페나 밴드에서 판매를 하면 그 직거래 카페나 밴드 자체의 영향력이나 인기가 사그라들거나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지나치면 판매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신만의 온라인 마켓을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최고의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주소 정리, 고객 응대, 정산, 배송 문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훌륭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손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이 정도는 아깝지 않게 충분히 낼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살고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또 판매를 항상 하다 보니 가끔은 정원과 관련해서 판매해 볼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재미삼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다른 것을 해봐도 나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꽃씨를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제가 꽃씨 판매를 해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꽃씨는 보관할 곳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택배 발송도 간편하고 제가 정원을 가꾸고 있으니 판매 페이지 만들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농장 근처에서 꽃씨와 농작물 씨앗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판매 경력이 더 오래 되셨는데요. 같은 우체국 택배사를 이용하다 보니 가끔 만나는데 항상 온라인 스토어로 꾸준하게 판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을 가꾸다 보니 정원 벤치나 의자, 테이블, 가든도어 등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정원용 원목 소품을 완성품이 아닌 조립할 수 있는 DIY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미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갑자기 제 직거래 경험, 온라인 스토어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한 상품이 있다면 장기 투자처럼 온라인 스토어 운영도 꾸준히 하다 보면 구매 건수, 후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엄청난 복리이자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연히 이 영상 듣고 도움이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